지금 현재요. 처음에 찾아주신 첫 번째 손님이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대한항공인데요. 매수가 51,000원, 50%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2924님께서 현재 먼저 문자로 첫 번째 문을 또 노크를 해서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관련돼서는 우리 김영근 멘토가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상당히 좀 손실 구간이 크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라고. 네네, 50%입니다. 비중도 좀 많으셔가지고 손실이 조금 현재 5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30% 이상 뭐 그 정도 손실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크고 하셔서 섣불리 제가 또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항공의 상태를 좀 보면, 상황을 좀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다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실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1분기 때 지금 적자 전환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화물 부분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항공 이러한 산업 자체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최악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그 AI 관련한 부분도 확산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환율 부분이라든가 현재 계속 고정비 부담으로 상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행객은 분명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고정 비용이 좀 부담이 상쇄될 만한 그런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일본에 대한 부분도 일본 여행객 그러한 노선 자체도 기대보다 지금 회복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뭐 최악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주사로의 전환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조금 더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분기 때 흑자 전환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삼는다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거의 뭐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 매도로 좀 대응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 투자자분께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만약에 저점 찍는 그러한 패턴이 형성이 된다면 주가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등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42,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는데요. 그 구간에서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좀 하시고 다른 또 매매를 하시는 게 그 구간에서 그 시장에서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지금 매수가가 51,000원까지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회복될지도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이 주가까지 회복될지는 언제 회복이 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월봉이나 좀 긴 시각으로 좀 보면 이미 이제 직전에 지켜줘야 되는 이런 가격선까지도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4만 원 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의 저점이 있는 3만 원까지도 사실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좀 기다린다기보다는 기다려도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국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42,000원 정도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그 절반 정도의 비중은 다시 그 시장에서 좀 주도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건 좀 투자자분께 선택을 좀 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30% 손실 구간인데요. 이 종목을 만약에 다 잘라내고 어떤 매매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해서 매매를 통해서 그 수익을 만회를 시켜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하고 좀 가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자자분께서 대부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충 안으로서 추후에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그 비중을 다른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으로 42,000원까지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가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25%까지 줄이고 손절을 치고 나서 그때 주도 종목으로 갈아타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 나머지 비중을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중 계속 들고 기다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924님 정확하게 전략을 좀 체크하셨죠. 지금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42,0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럴 때 비중은 절반 축소하고 다른 주도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김영근 멘토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저한테 직접 노크를 내서 설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여의도에서는 박성준이라고 아, 합니다. 여의도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시군요. 아, 네네. 그러시면 저희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죠? 아, 저기 SK 하이닉스를 네. 어제 그제 해가지고 샀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요. 예, 예. 네네. 그래서 매수 평단가는요? 28,300원입니다. 아, 28,300원이시고요. 비중은요? 네. 100%입니다. 비중 100%요? 네. 시장에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제 좀 한 종목을 좋아해서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급하셨던 건 아니죠? 예, 뭐 급한 건 없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오늘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알고 싶은 거.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그 시가총액 자체가 좀 비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업황 자체는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좀 사고 나니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갈 줄 알고 샀는데 네. 시총이 너무 좀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많이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래서 상담을. 지금 매수는 했는데 시장에서 고평가라는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시다라는 거죠. 네네. 네, 우리 여의도 사시는 박 선생님, 제가 전화 끊으시고 나면 속 시원하게 또 뒤에 있는 얘기까지 좀 살짝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 제가 본격적으로 주생 김동영이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일단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와 쌍두마차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 쪽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두 가지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증권 방송에서 누구나 말하고는 델피아 반도체 지수 갖고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디램 익스체인지 차트를 통해서 DXY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디램 익스체인지 DXY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어떤 흐름이냐면요. 참 좋게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황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단가적인 부분이 우상향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증가된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연 하이닉스가 계속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자금력이 SK로 인수되고 나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기 전에 주가가 먼저 국민주의 성향의 과열 형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 속에서 하이닉스는요. 업황 개선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두 지표를 통해서밖에는 확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파이수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대만 쪽, 중국과의 이제 싸움, 일본과의 싸움 쪽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로 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어제와 그제 매수를 하셨던 가격의 비중을 100% 태운 거는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시장이 지금 많이 불안한 가운데서 우상향을 못 가면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군들은 조정 양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급하지 않게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인하고 사셨으면 어땠나, 비중을 100% 채울 거였으면 분할 매수를 했으면 어떻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자는 의견을 일단은 먼저 드리겠고요. 그것은 축소하고 나서 종목 한 종목에 집중하실 거면 다시 하이닉스를 시장 분위기와 함께 저가 눌림으로 재매수해서 단가 작업을 낮추는 작업으로 이익 실현을 극대화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과연 이것이 고평가다 저평가를 논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 2011년도의 고점 국민주답게 올라가다가 제대로 가지 못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도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3만 원을 뽑아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만 원을 가서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니까 못 갈 거다. 자, 그럴 거였으면요. 벌써 시장 분위기였으면 2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야 됩니다. 근데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봉상으로 보셔도 결국 이 3만 원을 박스권 돌파 상단을 뚫어내는 게 아주 어렵다라는 거겠죠. 지난 부분에 보시면 2011년에 살짝 올라날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 전을 제외하고 본다면 계속 3만 원이 박스권이었습니다. 여기를 돌파 안착해서 요렇게죠. 주저
돌파했다. 앉아도 옆으로 기는 3만 원을 지지해 주는 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반등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조금은 지수 부분과 함께 연동해서 봤을 때도 이 상단의 요 부분, 고점이었던 인식됐던 부분이 현재 갭 보정 부분에서 갭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 지지력의 보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수 영향 때문이기 때문에요. 확대를 해서 본다라면 요 부분에서 27,000 요 부분 500원대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올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충분하게 먼저 이쪽 29,000원대 넘어섰을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절반 축소를 하세요. 하시고 나서요. 선생님, 박 선생님, 그리고 나서 27,600원대부터 밑에다 다시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고 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때 최종 목표가를 3만 원 돌파 나와서 안착을 하면 추가적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급 그리고 고평가라는 거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시장의 업황 자체가 돌아나간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 부분에서 반도체는 증가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반등 모멘트 주가 트레이딩은 우상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핵심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는 우리 최명성 멘토가 좀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좀 해주셔야죠. 네, 전화 받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예, 저는 저기 뉴타운에 사는 문선이에요. 아, 예, 좋은 데 사시네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인프라웨어를요. 예, 뭐 11,500원에 20%거든요. 예, 예. 근데 사자마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언제쯤 사셨는데요? 이거 산 지가 한 열흘 정도 됐어요. 네, 그 빠지고 있길래 이거를 목표가를 얼마큼 잡고 예, 언제 정도에 팔면은 괜찮을까 해갖고. 예, 회사도 좋고요. 뭐 네. 사신 시점도 참 좋았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지금 시장이 말이 아닙니다. 북한발 네.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그 인위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렇게 다음 주부터 이제 북한발 리스크가 끝나면은 좀 지켜봐도 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회사에 좀 재무제표나 좀 봐드리고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끊고 좀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데요. 코스닥에 상장된 디오테카, 보안 전문업체, 모바일 게임업체, 조이모아 등 비상장업체 6개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실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단기수익이 각각 85%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LG전자, HTS 등 안드로메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업 규모가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회사 재무제표를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세입니다.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 추세네요. 그다음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12억이었는데 2년 전에 12억인데 작년에 85억, 아주 한 4배가 늘었어요. 4배가. 유보율도요. 유보율이 현재 한 724%인데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제 잡은 시점이 11,500원에서 비중이 20%인데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비중을 20% 잡았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한 20에서 30% 이상은 넘지 마세요. 많은 비중을 실다가 이런 장을 만나면 크게 낭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잡은 시점이 현재 한 11,500원 이 시점이 되는데요. 2주 전에 이 상승 추세에 있다가 지금 내린 건 인위적입니다. 현재 보시면 바닥에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봉을 잠깐 좀 봐드릴게요. 분봉을 보니까 종가 때, 그러니까 끝날 때 누가 좀 던진 것 같아요. 원래 금요일은 이렇게 종가에 이렇게 좀 매도하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인 매도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 사모님께서 한 5% 정도, 손실이 5%도 안 됩니다. 채 별로 손실도 아니니까요.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시되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있는 12,700원인데요. 요즘 시장이 약세니까 한 1차 목표가는 12,500원, 2차 목표가는 약 14,000원 정도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2차 목표가는 14,000원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1차가 이제 12,500원 오시면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2차는 14,000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모르니까 세상 일은 모르니까 이 주식의 인프라웨가 현재 이 121선에 지지를 할 수 있어요. 현재 61선을 닫고 상승하다가 다시 좀 떨어졌는데 121선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위에가 1,500원 선인데 일단 시장이 약세일 때는 현재 1,900원인데요. 1,500원이 왔을 때 비중이 20%니까 10% 매도하시고 10,000원이 깨졌을 때 나머지 10%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판단을 하셔서 그때 매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히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최명석 멘토 기업 계획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인프라웨어가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 OS 가지고 있죠. 네, 예.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중국 수주 모멘텀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역시 시장 여파 때문에 그냥 빠진 거죠. 네, 우리 어머님이 너무 그 센스 있으신 분 같아요. 이런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매매 타이밍이요? 전문적인 네. 아니, 전문적인 이런 회사를 종목을? 매수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매매 타이밍을 조금 더 잘했다라면 네. 좋았을 텐데 잠깐 좀 많이 불안하신 것 예, 같아요. 예. 네, 어머니 우리 최명석 멘토의 의견까지 좀 들으셨으니까요. 그 전략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영향이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전화를 지금 빠르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어떤 분이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셨는지 김영근 멘토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으로 금요일 날 이렇게 또 고민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나요? IMBC요. IMBC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 포트폴리오 진단이신 거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그 투자 경력 얼마나 되세요? 지금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초년병에서 조금 이제 시장을 알아가거나 종목을 알아가는 단계시겠네요. 예. 그러시군요. 그래요. 포트폴리오,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김영근 멘토에게 저희가 방송이 시작하면서 전달이 좀 되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장기와 단기 중에서 2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집중하셨나요? 보통 중장기요. 3개월에서 중장기 6개월. 쪽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짜갖고 다니셨다? 예. 그래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가 화면을 통해 먼저 체크한 다음에요. 시청자분의 그 매수가 비중도 같이 다 보면서 김영근 멘토를 통해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IMBC가 매수가 6,200원에 비중 15%, 국순당이 7,400원에 10%, 캠시스가 2,700원에 10%, 대우증권 12,500원에 20%, 두산중공업 45,000원에 15%대 이 포트 조금 탐나는 포트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중장기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구성된 포트를 가지고 저희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마지막으로요. 혹시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내 포트 중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 어떠한 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예.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걸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현재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이 있네요. 캠시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 한 종목인 것 같은데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들 지금 사실 뭐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은. 예. 근데 그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국순당은 이 여름 때 많이 올 여름을 밟아서- 보고. 예. 그 대우증권은 제가 1월 달에 담궜는데 계속 안 돼서 한 12월 달까지 그냥 끌고 가려고. 올해 계속요. 예, 대우증권주는 좀 찬성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IMBC 같은 경우는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IMBC 그거는 그냥 좀 테마성을 좀 보신 건가요? 테마 쪽? 저번에 한번
증권사 방송 보고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담았는데 지금 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현재 좀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예, 이것도 좀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말 의도, 좀- 그 의도를 알고 그럼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IMBC 같은 경우는 아까 매수가가 6,200원 정도시면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이 종목은 약간 좀 테마성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정수장학회 사입 표명을 좀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일전에 상한가도 조금 갔던 모습이 좀 나타났고 최근에는 또 MBC 사장 그 사퇴에 대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해임이 확정되고 나서 오히려 또 주가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테마주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일단 테마주로서도 사실은 그다지 좀 뭐 테마성도 그다지 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IMBC는 우리가 좀 어떤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기준을 정해놓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전저점이 지금 한 5,000원 정도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전저점을 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냥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움직인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러한 테마성의 종목으로 가신다면 현재 우리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일자리 뭐 이러한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정책 관련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이 국순당이죠. 네네, 국순당 국순당이요. 같은 경우도 여름을 노린다라고 하셨던 것 여름을 같거든요. 노린다. 7,400원 이건 약간 수익 구간이시네요. 거의 뭐 바닥에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막걸리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뭐 흥행이 되고 이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네. 지나간 것 같아요. 막걸리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후에 뭐 다른 추가적인 대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순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수익성 부분은 마케팅비가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이 종목도 그다지 좀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캠시스 같은 경우 이 종목은 뭐 아주 지금 강한 종목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섹터건 간에 좀 여러분들이 좀 강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매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가 아까 말씀하신 게 2,7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비중도 지금 10%시면 뭐 적당하게 이러한 트레이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갤럭시 S4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을 한다 이런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루머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일 것이어도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차트로 보면 현재 지금 이러한 거래량을 보면 계속해서 좀 손바뀜이 되면서 추가 상승의 어떤 탄력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구간에서도 일전의 거래량을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한 4,000원 정도 잡으시고 한번 더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나머지 이제 주가가 반대로 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11선 대응을 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1선 대응을 좀 하실 것을 이동평균선에서 11선 이탈되는 이 가격선을 좀 기준으로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11이동 평균선을 반드시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빠져나오자. 예, 지금 네. 이미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뭐 작년에 뭐 두산건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수주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국면인데요. 현재도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뭐 들고 와도 된다고 봅니다. 좀 길게 중기적으로 본다면 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러한 수주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사실은 엔화에 대한 영향도 좀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엔화가 지금 엔저가 지속이 되면서 일본 업체들이 지금 이러한 중국 업체들이
두산중공업을 확실히 더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 지금 일본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자금들은 또다시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이런 한국 주식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이러한 좀 재미없는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일단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뭐 4만 원 선만 이탈이 안 되면 좀 보유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현재 뭐 최근에 좀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좀 어려운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포트를 좀 보면 현재 지금 사실은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캠시스라는 종목 그 한 종목만 지금 포트에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린 이러한 섹터들과 혹은 저희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도 좀 참고를 해보셔서 좀 교체 매매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종목 중에서요. 중장기 쪽으로 끌고 가시는 시청자분의 색깔이 좀 있었거든요. 이 중에 좀 끌고 갈 수 있는 게 대우증권하고 두산중공업 정도. 대우증권이 빠졌군요. 예, 예, 대우증권 한번 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대우증권은 말씀하신 대로 뭐 대우증권하고 두산중공업 정도는 중기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중기적으로 자기 자본 한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라고 하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러한 정도의 증권사인데요. 그렇죠. 그러한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브로커리지에서 국한된 이런 수익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나 아까 두산중공업 이 정도는 중기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들으셨죠? 중기적인 부분에 특히나 캠시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부분을 했을 때 11위 평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급등 양상 부분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IMBC와 이제 국순당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을 좀 잡아주시면서요. 중장기 본인의 색깔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두 종목에 합격점을 받은 건 대우증권과 두산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다시 이제 문자 상담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종목을 매수가 87,700원에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LG 이노텍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목표가입니다. 어디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멘토님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김영근 멘토님이 하실래요? 최영수 멘토님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참. 저도 좀 할게요. 상담도 좀. 참, 네. LG 이노텍 어떤 목표를 통해서 87,700원의 비중 50%까지 보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노텍은요,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가장 큰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장에서 LG그룹주 중에서 LG 이노텍 역시도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 하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두 번째, LG그룹형 자체가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기존의 전기전자 관련 쪽에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우상향 쪽에 분명히 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룹주 쪽으로 색깔, 탈바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LG 이노텍의 가장 큰 강점은 LED 산업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꿈과 희망 속에서 부러졌던 실적이 다시 이제 턴되면서 하반기에 실적 가시화될 수 있는 영역 구간에 돌입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수급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계가 소폭이나마 매도를 했다? 과연 이탈이다? 아니라는 얘기겠죠.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외국인의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일부 가져왔고 기관계가 보십시오. 3월달 중순부터만 보더라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특히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들어와요. 과연 오늘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를 한 것이 과연 주가를 이탈시키기 위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부합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LG 이노텍이 과연 반등 모멘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월봉상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 보시면요. 바닥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즉 66,000원대부터 69,000원대 부근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을 계속 만들면서 지루한 횡보에 있다가 이제 돌려나가고 있는 주가가 망가질 이유가 없겠죠. 업황 자체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월봉을 놓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97,0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한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을 봤으면 이제 주봉으로 가봐야겠죠. 주봉에서 놓고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라타는 형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바로 이 부분을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을 이제 간당간당 오늘 시장 여파 때문에 떨어진 것뿐인데요. 올라타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살펴보더라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도 97,000원대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을 보면요. 왜 제가 주봉, 월봉을 보고 나서 일봉을 보여드리냐면 일봉상은 꼭 뭔가 고점이 온 것 같아요. 고점에서 강한 음봉이 거래와 함께 수반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81,8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힘들어도 눌려서 가는 우상향하는 조건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단순하게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해도 현재 기준에서 저점 대비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잡는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시장 여파까지 계산했을 때 프리미엄을 빼고 계산해도 97,000원까지는 반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97,000원 목표가를 설정해서 절반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 그 다음에 강력하게 시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81,800원을 지키면 우상향 간다. 걱정 뚝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주생 김도영이도 LG이노텍 겁나 집중하고 있고 매매해볼까 말까 고민 중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고민을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석 멘토 네, 받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여기 삼양도입니다. 어디요? 삼양동. 네, 좋은 데 사시네요. 예. 예, 어떤 종목 사셨나요? 제가 말이죠. 파트론을 샀는데요. 예. 그것도 파트론이 요즘 잘 가고 또 무상증자를 생각해서 예. 내가 고가에 샀어요. 28,800원에 샀는데 예. 오늘 이제 상 가격이 왔는데 예. 이걸 이제 무상증자를 받고 받아야 되는가 또 이 목표가를 얼마로 생각하고 예. 그 무상증자를 받으면 또 그게 이제 또 주가가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시죠? 비중이 많아요. 30% 이상입니다. 근데 언제 사신 겁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샀어요. 이거 내가 안 살려고 하다가 예.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파트론 따라가고 또 예. 요즘 아주 IT 부분도 인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모험 삼아 이제 또 무상증자를 한다 하길래 4월 16일 날 무상증자를 한다 하길래 예. 그걸 무상증자를 바라보고 이제 샀거든요. 예. 사고 난 뒤에 걱정이 돼요. 많이 빠졌다 그때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예. 네, 무상증자를 좀 저가에서 받으시면 좋을 뻔했는데 예. 지금 이게 10,000원부터 시작한 게 30,000원을 왔거든요. 예, 29,000원. 그래서 좀 예. 바닥권에서 10,000원이나 15,000원에 받았으면 딱 좋았는데 예. 약간 지금 좀 고점은 고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좀 살펴보고 무상증자가 4월 16일 날 받는다고요? 예, 4월 16일 날 무상증자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고 기다리세요. 예. 회사는 아주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휴대폰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휴대폰 및 이동통신 시스템에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부품은 카메라 모듈, 안테나 등이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네요. 아주 회사는 좋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가 도표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 회사가 너무 좋네요. 3년 전에 2,727억이었고 2년 전에 매출액이 4,259억이었는데 작년에 8,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300%가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도 3년 전에 284억, 303억, 912억, 3년 만에 영업이익도 한 300%가 늘었네요. 정말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915%,
유보율이 915% 나오는데요. 회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이거든요. 사신 가격이 현재 29,400원이고 현재 29,000원인데 추세는 현재 그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줄고 있고 상승 추세인데요. 일단 좀 더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일봉도 오늘 그 종가 때 보니까 오늘 종가 때 잠깐 좀 봐드릴게요. 10분봉에 보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30분봉도 상승 추세고 자리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회사도 좋고 추세도 다 좋은데 외국인이 좀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 파트론 보시면 한 열흘 전에 한 5일 전에 46만 주가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그걸 좀 뉴스를 내걸고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어떤 뭐 무상증자든 어떤 정보든 지금부터는 이제 원칙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무상증자 호재를 띄워놓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손절가를 드릴 테니까 27,000원이 무너지면 이유 없이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27,000원을 깨지 않고 상승 시에는 현재 이제 3만 원대 볼린저밴드 상단이 있는데 주식이 갈 때는 코스닥이 한 20, 30%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3만 5천원을 보시고 들고 가시고 일단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시되 단 27,000원이 깨졌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만일 무상증자 호재가 있고 아주 좋은 호재가 있으면 더 사야 되는데 보면 외국인이 46만 주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11만 주, 기관은 지금 100만 주 넘게 팔았네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27,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판다. 나머지는 상승 시에는 계속 들고 가면서 1차 목표가 35,000원 보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트론 무상증자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팁도 좀 알려주시고 왜 팁을 안 알려주세요? 유무상증자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계좌로 출고되시기 전에요. 시청자분과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그 날짜 기준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증권사에 이거래일 전에 전화하시면은요. 대차로 바로 때리실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시면요. 상장되고 나서 물량 자체가 쏟아질 것 같으시면요.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때려 놓으시면 매도로 이익 실현을 하던 손실을 보던 다 때려 놓으시면요. 이제 들어와서 증권사에 그쪽으로 입고가 됩니다. 그거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모르신 것 같았고 마침 유무상증자 얘기를 좀 하시길래 제가 팁 하나를 좀 드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달려온 시간에서 마지막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을 문을 두드려신 분을 우리 김영근 멘토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디 사세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사는 박민정이라는. 예. 목소리가 좀 많이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저녁이라 그러신가요? 어떤 종목으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세요? OCI. OCI요. 몇 스컬? 예. 15만 9,500원에 30%. 뭐 아주 뭐 비싼 가격에 사신 건 아닌데요. 예, 15만 9천 원에 30%요? 네. 15만 9천 원에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이틀 전에 그 기사를 보시고 또 매수를 하신 거죠. 갭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이 됐을 때. 네네. 예. 특별히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나요? 어떤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 뭐 또 소식이 있고, 그리고 또 태양 강렬이 좀 더 오를 것이다. 또 많이 빠지라고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접근하고부터 계속 빠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예, 많이 빠진 거는 맞습니다. 많이 빠진 건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30% 정도를 과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뭐 또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세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OCI가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시청자분께서 좀 많이 답답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김영근 멘토가 좀 더 속 시원하게 산업과 관련돼서 좀 언급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으쌰으쌰 기운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근 멘토. 네, 시작해 일단 뭐 주시죠. 기운이 빠질 정도의 그런 손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그 산업임에만은 분명한데요. 다만 이제 주가의 어떤 접근하는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전에 딱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워렌 버핏이 중국의 그러한 태양광 업체를 인수한다는 그런 또 설이 돌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시가 자체가 5%가 넘어서 강하게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매수에 또 가담을 한다는 건 분명히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설이 돌면서 주가가 갭상승을 한다. 그때는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고요. 시초에 뭐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매매의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분명히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전분기 때 좀 적자,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1분기 때도 적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 가동률이 9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OCI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흑자 그 실적을 봤을 때 1분기 때 폴리실리콘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지만 좀 대신에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 또한 저는 이제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건 조금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보고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저점, 이 저점을 차트를 좀 보시면 15만 원 정도, 14만 한 8천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선만 14만 8천 원 이 가격선만 좀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가격선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다시 접근하실 때는 이 종목이 오히려 아예 장기 이평선을 돌파되고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요, 장기 이평선이라고 조금 우리 어머니가 좀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대략 얼마 정도? 한 17만 원 선인가요? 그렇죠. 가격선으로 보자면 아마 한 17만 원 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한 두 번 정도 부딪히고 내려오는 네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를 뚫어주고 간 다음에 접근을 해도 그때면 아마 태양광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러한 주식들이 상당히 부각이 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아예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들으셨죠? 현재 부분에서 약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위에 부분 17만 원대 부분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완벽하게 올라탔을 때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